안녕하세요. 당산동 레드불 강프로입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증시와 정확하게 커플링되는 모습으로 거래소는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어제에 이어서 고점을 또 경신하며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1% 넘는 낙폭이 좀 발생이 됐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대부분 낙폭을 회복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모두 매매 대응 잘 하셨나요? 전일 화이자 백신에 관련된 호재로 시장을 한 번 더 끌어올렸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정치적인 이슈와 백신 또 치료제 이슈 등 다양한 테마와 재료로 시장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긍정적인 증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2020년 11월 11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5% 33.04포인트 상승하면서 2485.87에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살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355억, 4,018억 원 순매수했고 반면에 개인은 무려 1조 1,902억 원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토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대비해서 0.11%, 0.89포인트 하락하면서 839.9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살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와는 좀 다르게 113억, 584억 순매도했고 개인은 979억 순매수했습니다. 환율은 전장 대비 0.46%, 5.10원이나 하락하면서 1110원으로 마감을 했고 시장은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지속적인 외인의 순매수 속에 장 종료 시까지 상승을 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하기는 했지만 장 출발 직후부터 빠르게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1% 이상 하락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 장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지수 차트 보시면서 잠깐 기술적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아침장 0.27%, 2459.50포인트로 강보합 출발을 했고 쭉 장중 내내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차트를 보시면 약 2018년 5월 정도에 나왔던 그런 고점 부근까지 지금 단기 급등하면서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셔도 아침장 강보합 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종가 고가는 아니지만 고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 또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이렇게 고점이 경신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와는 좀 다르게 오늘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하면서 물론 11선 지지받고 장중에 1% 정도 하락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11선 지지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5일선이 이탈된 상태로 좀 다소 불안한 모습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장에 이렇게 크게 낙폭을 했고 바로 한 9시 30분 이후로 강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플러스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점심시간 이후에 12시 이후로는 조금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백신 기대감과 미 대선 불확실성의 해소 이후로는 코스닥 성장주 기술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치주 또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굴뚝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장 분석을 마치고요. 오늘 주요 이슈 및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마감 시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급등한 날이었죠. 오늘 아침에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22.2%, 이재명 지사는 18.4%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이 5.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2%로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보수정당 지지층에서 특히나 높게 나타났고요.
국민의힘 지지자의 62.0%가 또 국민의당 지지자의 31.9%가 윤 총장을 밀어줬고, 무당층도 23.7%, 기타 정당은 39.0%를 기록하면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 1위 달성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장 시작 전부터 강하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대장주인 덕성을 중심으로 해서 덕성우, 서현 탑메탈, 모베이스 등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하루 종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고 세종시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며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전의 중기부 이전 여부는 대전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하겠다. 시민 의견을 무시하며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검토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오고는 있는 이슈지만 사실 실현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도 역시 관련 테마주들인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등이 강하게 반응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작년 9월에 세종시의 공장을 좀 준공하고 올해 초에 경기도 안산에 있던 본점을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시 관련 테마주로 편성된 신신제약은 상한가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어제는 백신에 대한 호재 이슈가 나왔다면 오늘은 치료제 이슈가 나왔네요. 국내 기업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4-5일 이내에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그룹주들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P59의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밝혔고, 서 회장은 지금까지 임상을 해봤던 결과를 보면 4-5일 정도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다 사멸된다면서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장기 손상 환자로 발전된 확률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서 회장의 오늘 발언은 경증 환자 대상의 CT P59 임상 1상에 관한 것으로 현재 임상 2상과 3상을 하고 있어서 연내 임상 2상이 종료돼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12월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면서 이미 약 10만 명 정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을 생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임상 2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룹주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무려 15%나 급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어느 정도 화이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에선 반영이 좀 되었고, 물론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치료제 또 백신, 모더나 백신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는 있지만 이제는 좀 치료제 쪽으로 눈을 살짝 돌려서 매매 포트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 주요 이슈 체크를 했고요. 잠시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들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관련주죠. 오늘 덕성이 또 한번 전 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종가에 매수를 해서 오늘 좋은 수익을 거뒀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일단은 제가 지난주부터 또 덕성이 지난번에 상한가 달성 이후에 또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서현과 서현 탑메탈에 비해서 상당히 뒤늦게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또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2차, 3차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가셨을 텐데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덕성 우선주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또 그 다음 후발주자로 오늘 서현이 또 이렇게 지금 1차, 2차 파동 이후에 3차 파동이 지금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요날 8월 14일 날 만들어 놓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물론 꼬리를 달고 18% 정도의 마감을 하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무려 4,20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전고에 나왔던 그런 거래 대금을 다 돌파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서현 탑메탈도 오늘
음봉으로 죽긴 했지만 무려 9%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 딱 맞춰서 거의 끝났고, 아쉽게도 거래대금은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95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2차, 3차 파동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는 좀 단기 매집성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등주로는 뭐 모베이스가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직 이런 고점들의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꼬리로 달고 내려오면서 매물대 소화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시 관련주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신신제약이 상한가를 갔죠. 아쉽게도 아직은 이런 매물대에 좀 갇혀있는 이런 점 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에 좀 갇혀있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또 내일 어떤 식으로 또 그림을 그려갈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물을 다 벗겨내는 상한가가 나온다면 또 이것도 지금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오히려 유라테크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신신제약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2% 마감을 했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1,800억 정도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정고점 박스권을,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조정 이후에 2차 파동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내용들은 종종 시장에서 강한 반응을 보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서 또 이런 13,500원 부근 정도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프롬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프롬파스트는 유라테크 같은 경우랑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710억 정도, 물론 전고의 거래대금인 약 760억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전 고점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조정, 그리고 2차 파동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장대 양봉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주는 오늘은 신신제약이 상한가를 갔지만 가장 좋은 그림의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것은 유라테크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치료제 관련해서 셀트리온이 약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1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7%,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15% 급등하면서 마찬가지로 121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이런 하단권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 정도 상승했지만 이거는 아직 1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매매에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 셀트리온 제약 정도가 가장 무난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또 12월 달에 또 임상 2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고,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호재 뉴스 등으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수급 이동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전과는 다르게 환율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것은 곧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아직까지 확증이 좀 없었고 확신이 좀 없었다. 그래서 경제 성장, 국내 시장 그 기업들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환율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환차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고 지속적인 환율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함께 수반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서 국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원웨이 상승은 주식시장에는 없습니다. 상승을 하다가도 조정을 받고 또다시 반등을 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되겠죠. 이 점 꼭 잊지 마시고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 주시고 적절한 차익 실현과 현금 보유를 이어가면서 매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매매 대응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종목과 매매 대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1일 마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